안녕하세요. 롤다입니다. 이번에 제가 두 번째 책을 들고 왔는데요. 원래 저는 다양한 책을 읽으려고 했었는데 어디서 글을 봤는데 어느 관련 분야의 지식을 쌓으려면 3권 이상을 봐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김달님의 책을 시작해서 연예 유튜버님들이 쓴 책을 모아서 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두 번째 책으로는 백설마녀님의 책을 골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요. 백설마녀의 달콤살벌 연애 레시피라는 책입니다. 연예 유튜버님 중에 유명하신 분이고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고요. 이번에 크라우드 펀딩도 한다고 들었는데 저도 펀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팬으로서 같이 홍보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선택했고요. 이 책 말고 최신에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정보는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두 번째 책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고 제가 읽다가 재밌거나 여러분한테 도움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30대 초반이시고 실버 버튼을 보유하신 연예 유튜버라고 소개가 되어 있네요. 이 책은 2015 1교시 시작이 반이다. 이 책은 이성에게 인기 많은 여자가 되기 위한 책이래요. 여성분들이 읽어야 되는 책이네요. 기대되는데 제가 채널에서 본 내용이랑 겹친 내용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도움될 만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이분은 20대 초반 모쏠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지금부터 무조건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넘치는 호기심으로 다양한 경험을 해보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거나 상황이면 절대 200을 넘기지 말고 헤어지길 바란다. 관계를 너무 줄줄 끌지 말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네. 기회는 많으니까 그런 의미 아닐까요? 20대 초반인 분들한테 하는 말씀인데 이 나이에 고등학생 같다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칭찬이 아니래요. 동안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여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뜻이다. 진짜 이분 페트 폭력이 되게 대단하신데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보시면 20대 후반에 들어선 모쏠들에게는 솔직히 할 말이 없으시대요. 모쏠이 아니어도 연애한 지 5년이 넘었으면 정상 연애세포가 모쏠과 차이가 없다. 20대 초반 예쁠 나이에 어쩌다 운 좋게 애인을 사귀었고 그 기억 하나로 지금까지 버텼다면 당신의 연애력은 모쏠과 진배 없다는 뜻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읽어주세요. 괜히 안티팬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20대 후반까지 모쏠인 경우는 고집이 매우 센 편이라고 하셨고 모쏠의 제일 특징은 고집이 세다는 거라고 하셨는데 맞은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네, 그래서 읽어볼게요. 솔로 생활이 길어진 당신에게 하는 직언 5가지. 첫 번째로는 웃는 연습을 많이 하래요. 하루에 웃는 셀카 100장을 찍어보는 걸 실천해보라고 하셨어요. 잘생긴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 살 빼래요. 그리고 피부와 머리에 돈을 들여라.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그리고 똥차 갔는데 벤츠가 안 오는 이유가 궁금하니 너가 아직 똥짜라서 너가 아직 똥이라서 또는 내가 똥차 만날 시간에 무슨 말이지? 저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거나 네, 그냥 다 이유가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뻐지기 싫고 나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남자를 만나시려면 너보다 못생긴 남자 만나면 된대요. 진짜 처음부터 센데요. 네. 아이고.
좀 변화를 주고 싶으신 분들 읽으면 좀 뭔가 이렇게 뼈 때리는 말을 많이 해주시니까 좋을 것 같아요. 20대 후반까지 모태솔로면 전문가가 와도 구제가 힘들다고. 자신의 내면만 봐줄 그런 사람을 바라는 환상이 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늦어도 20대 중반에는 모태솔로를 탈출하길 바란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남자에 대한 환상을 깨달아야 된다. 남자들한테는 예쁜 게 착한 거구나. 착한 게 예쁜 게 아니구나. 를 깨달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2교시 인기 많은 여자들의 특급 비밀. 네, 뭘까요? 읽어드릴게요. 남자들의 속마음. 첫째, 예쁜 게 착한 거란 말은 농담이 아니라 진짜다. 둘째, 남자는 여자의 단점을 바꿀 생각이 없다. 자신도 바뀔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여자가 얼마나 예쁘냐에 따라 남자의 참을성이 결정될 뿐이다. 네 번째, 들이대는 여자가 고마운 경우는 남자도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을 뿐이다. 다섯 번째, 남자가 사귀자고 말을 안 하는 오직 단 하나의 이유는 본인이 이 여자에게 아깝기 때문이다. 그 외에 구구절절한 이유를 대도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여섯 번째, 남자의 명예는 너무나도 소중하다. 공식적으로 욕먹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싫다. 그래서 남자는 바람이 나도 절대 조강지투를 벌일 수 없대요. 명예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당신이 잔소리를 시작했다면 그 남자 눈엔 더 이상 여자로 보일 수 없다. 최고의 밀당은 더 예뻐지는 것이다. 하여튼 밀당을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렇답니다. 그렇다고 하시네요. 읽으면서 표현이 굉장히 직설적이시고 적나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책 제 마음의 각오라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다 못 읽어드리겠네요. 내용이. 하여튼 네. 연애 유튜버 영상으로 봤을 때보다 더 세게 표현을 하고 계셔가지고요. 흥미진진합니다. 읽으면서. 나이 40이 넘으면 본인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건 이목구비가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안면 근육을 어떻게 썼는지가 얼굴에 드러난다는 얘기다.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좀 나이 있으신 분들 중에 그 표정이나 얼굴에서 성격이 너무 드러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이렇게 선해 보인다거나 아니면 약간 악해 보인다는 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 얼굴에 책임져야 되는 나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인의 연인 7의 여자는 누구인가? 전부터 이게 좀 궁금했는데 읽어볼게요. 남자라는 생물은 너무 미인이어도 부담감을 느껴 선뜻 나서지 못해. 하물며 추녀한테도 선뜻 나서지 못하지. 아니, 추녀한테는 나서지 않는 거지만. 그래서 7의 여자인 거야.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으면서 결코 추녀도 아니기 때문에 매력이 없는 건 아니지. 이게 만화책의 내용이래요. 남자에게 안도감을 안겨주고 자세히 보니 귀여운 것 같은 식으로 남자들이 가장 인연이 많은 게 바로 7의 여자야. 찔러서 될성 싶은 여자가 7의 여자래요. 그 숨은 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이 7의 남자라고 생각한대요. 여자들은 대부분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본인 점수가 몇 점인지 대략 알고 있대요. 근데 남자들은 어머니들이 잘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점수를 약간 상향 평준화로 생각하신다고 얘기하시네요. 7점 이상인 분들은
엄마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얘기해준대요. 30대 남자를 만나려면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다는 확신을 줘야 된대요. 애인이나 남편은 당신의 소울메이트가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꿈 깨라. 모든 감정을 공유하려고 들지 말아라. 요약을 해주셨는데 남자들이 좋아하는 얼굴, 몸매, 성격. 요점 정리. 얼굴, 성격, 성형을 할 거면 제일 못생긴 부분부터 손을 대라. 몸매, 나의 섹시 포인트를 찾아서 패션을 극대화하라. 성격, 밝은 가정을 꾸려 2세를 잘 키울 여자의 이미지를 떠올려라. 그렇대요. 짝사랑 공략법. 재밌겠다. 어떤 상대를 파악하라는 얘기신 것 같은데 질문이 있네요. 첫 번째, 자신감. 그 남자는 잘난 맛에 산 혹은 이성에게 인기가 많은가? 두 번째, 가족. 어머니, 누나, 여동생과의 관계는 어떤가? 세 번째, 외모.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는가? 네 번째, 성격. 전 여친과는 어떻게 헤어졌는가? 분명 다시는 그런 여자를 안 만날 거라고 다짐했을 것이다. 그렇겠죠? 일단 그 사람의 콤플렉스를 찾으래요. 피부가 안 좋으면 피부가 좋은 여자한테 끌리고, 어두운 가정사가 있으면 밝은 가정을 가진 여자를 좋아하고, 음칠하면 노래를 잘하는 여자를 좋아하고, 영어를 못하면 영어를 잘하는 여자를 좋아할 거라고 하시네요. 그 사람의 콤플렉스인 분야를 열심히 갈고 닦아 자신의 강점으로 만들어 자연스럽게 어필하고. 너무 어려운데. 그 남자의 자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당신이 더 잘한다고 해도 한 수 접어두고 부탁하는 신용이라도 해보자. 그 사람을 띄워주라는 얘기 걸까요? 두 번째, 가족, 어머니, 누나, 여동생과의 관계는 어떤가? 남자분들이 귀여운 섹시 청순 중에서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을 건데, 귀여움과 청순 중에 굳이 청순을 찾는 쪽은 얼굴을 보는 눈이 더 까다롭대요. 귀여운 거는 미인이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청순하려면 미인이어야 한다고. 충격. 그리고 섹시는 옵션이다. 키도 분명히 포기 못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의외로 남자들이 원하는 키가 따로 있다. 전 여친의 트라우마를 말끔하게 날려버릴 성격으로 접근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친구들에게 이 남자를 소개하지 말래요. 그 순간 드디어 너도 나한테 반했구나. 그래, 너도 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겠지 라고 생각한다. 못쏠 순진함을 공략하는 방법이래요. 순진한 남자라고 해서 눈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그 순진한 남자가 용기를 가지고 대시를 하고 싶을 정도로 예뻐야 한다. 뭐야. 그 순진한 남자가 대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내가 들이대면서 안심시켜줘야 한다. 하지만 고백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순진하던 놈도 여자가 고백을 하면 그 순간 기고만장함이 하늘을 찌른다. 너무 재밌게 쓰셨어요. 이제 오늘 상상하게 되네요. 그리고 사귀게 된 후로도 여자가 너무 잘해준다 싶으면 이 여자의 레벨은 내 아래였구나. 그럼 나는 사실 더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한다. 다음 글은 못 읽겠다. 네, 여튼 직접 읽어보세요. 여자를 좀 만나본 남자는 여자가 잘해줘도 고맙다. 이렇게 좋은 여자가 나에게 잘해주다니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못쏠은 반대로 여자를 아래로 보는 어이없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이고야. 그래서 요점 정리가 또 있어요. 감사하다. 요점 정리. 잘생기거나 인기 많은 남자. 최대한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라. 인기가 많은 놈일수록 튕기는 것이 좋다. 정말 인기가 많다면 고백을 받아도 한두 번 정도는 튕겨도 된다. 그리고 못쏠이거나 순진한 남자면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만들어라. 하지만 선 고백은 절대 금물이다. 이건 남자분한테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소개팅에서 혼남을 꿈꾸는 당신에게. 27살만 돼도 상당수의 여자들은 외모를 훨씬 덜 보게 된다. 자신에게 잘해주는 남자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생긴다. 여자들은 30대가 되면 눈이 좀 낮아지는 데 비해 남자들은 30대가 되면 통장에 돈이 쌓이기 때문에 오히려 눈이 높아진다.
여자들이 나름 눈을 낮춘다고 낮춰도 소개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남자들의 눈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자가 30대가 되면 외모를 보는 눈을 생각보다 더 많이 낮춰야 한다. 소개팅 필승 전략. 남심을 녹이는 화장과 패션. 뭐 어떤 얘기를 해주시려나? 소개팅에서 성공하려면 일단 예쁘고 봐야 한다. 여자가 여자를 소개팅 시켜줄 때 여자의 말 해석하기. 얘 진짜 귀여워. 그 뜻은 나랑 진짜 친해. 이런 뜻이고, 얘 진짜 예뻐. 나보다 안 예뻐. 그런 뜻이고, 좀 통통하긴 한데 귀여워. 그건 뚱뚱해라는 뜻이고, 얘는 예쁜지는 모르겠는데 인기는 많아. 졸라 예뻐. 그 뜻이래요. 재밌네요. 첫 번째, 소개팅의 예선조는 그 남자가 원하는 스타일인지 아닌지로 결정난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순간 예선조는 이미 끝났다. 첫인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아름다운 내면을 아무리 보여줘봤자 사실 본선에 오르지도 못한다. 소개팅에서는 무조건 구두를 신으래요. 비율이 좋아 보여서 그렇다고 하십니다. 챕터 9. 책을 읽읍시다. 콘텐츠가 있는 여자. 무슨 얘기를 하실지 재밌네요. 백설마녀님이 그 남편분을 만났을 때 남편분께서 이상형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책 읽는 남자라고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분 남편분께서 그동안은 자기가 읽은 책을 엄청 자랑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책 얘기를 하는 남편을 보면서 고백을 받는 건 시간 문제겠다라고 생각했대요. 내가 책 읽는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첫 번째, 수용성, 즉 남의 말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다. 두 번째, 풍부한 대화 콘텐츠, 즉 지적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좋은 이유인 것 같은데요. 남자도 나이를 먹을수록 여자 외모가 어느 정도 그 남자의 기준치만 넘는다면 그 뒤로는 얼마나 대화가 흥미로울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제일 똑똑한 남자는 자신보다 지혜로운 여자를 찾아내는 남자다. 살면서 부딪히는 고민 하나하나를 믿고 상의할 수 있는 여자를 찾는 것이다. 그런 여자가 되려면 삶의 경험이 많아야 하는데 나같이 겁 많은 온실속 화초는 책을 많이 읽는 수밖에. 그런데 나처럼 겁이 많지 않아도 삶의 경험이 연상의 남자보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일반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 매력적인 여성이 되기 위해서는 콘텐츠 있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결론은 콘텐츠 있는 사람이란 관심사가 있고 취미가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외모를 떠나서 매력 있는 여자라는 소리를 듣는 여자는 바로 이런 여자다. 제가 지금 1시간 정도 읽었는데요. 3분의 1을 읽었거든요. 이 정도 읽었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전 너무 재밌어서 1시간 간지 몰랐어요. 지금 제가 살짝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1시간을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저 다 보고 잘지도 모르겠는데요. 좀 이따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백설마녀님께서 그랬어요. 20대에 적어도 결혼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라는 나는 연애만 실컷 하고 30대에 결혼할 사람 만날 거야. 소리는 하지 마라. 굳이 그렇게 힘든 길을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30대에 결혼하겠다는 건 괜찮지만 30대에 결혼할 남자를 만나겠다는 고행길에 굳이 오르지 않길. 네, 제가 두서없이 읽었는데요. 결론은 최대한 빨리 좋은 사람을 찾아보란 얘기신 것 같아요. 직접 읽어보세요. 절대 도움이 안 되는 카톡 멘트. 상대방과 나, 누가 더 서로에게 관심 있나를 알 수 있는 건 누가 더 물음표를 많이 썼냐에 따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한 호감의 정도의 족도가 되는 물음표. 나는 계속 물음표를 보내는데 썸남이 저 바보 답안처럼 답장이 온다면 밀당을 실현하거나 얼른 때려치우고 딴 남자를 찾아야 할 타이밍이다.
예시가 있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해도 될까요? 라고 안 하고 하셨고요. 첫째, 시간을 더 유용한 곳에 쓸 수 있다. 두 번째, 타인에 의해 기분이 널뛰게 하지 않는다. 3번, 엄한 소리를 인터넷에 남기지 않아도 좋다. 아마 흑역사 남기는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남자 눈에 콩깍지를 씌우는 법. 이게 엄청 재밌어. 궁금한데요? 콩깍지. 결론이 자신이 스스로 거울을 봤을 때 저절로 미소가 나오는 어제보다 예쁜 나를 향한 절대적인 미의 향상을 느끼면서 자존감을 키워나가길 바란다. 그리고 뻔뻔해져라.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여자다. 좀 뜬금없이 들릴 수 있겠는데 어느 정도 뻔뻔해지면 좋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좀 어렵습니다. 교시 당신의 썸남이 오장남인 이유 사귀자는 말을 하지 않는 남자의 심리. 당신은 썸을 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남자에게 당신은 썸녀가 아니라 어장 속 물고기 중 하나일 뿐 그다지 희소성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사귀자는 말도 안 했는데 스킨십을 했다면 2번 이상 했다면 그냥 모든 기대를 접고 최대한 빨리 다른 남자를 찾아 나서라. 감흥이 없는 관계다. 예의와 상식이 있는 남자를 만나자. 사귀자는 말조차 입에 못 올리는 남자가 행동으로서 널 행복하게 해줄 리 만무하다. 진심은 말이 아닌 행동에서 보인다. 남자가 이 애인을 보러 애인이 있는 곳까지 온 적이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킴포인트다. 썸을 탈 때 중요한 건 그 남자가 나를 위해 기름을, 시간을, 그리고 돈을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메시지나 말로 한 건 중요하지 않대요. 신상 5단계가 있대요. 1단계, 전혀 이성으로 엮이고 싶지 않다. 나를 좋아하면 곤란하다. 또는 나를 좋아하면 짜증날 듯. 2단계,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지. 이유? 기분 좋잖아. 3단계, 스킨십을 하고 싶다. 4단계, 너를 웃게 해주고 싶어. 나 말고 다른 놈과 안 돼. 5단계, 내가 만난 최고의 여자.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외모래요. 첫째, 머리를 길러라. 둘째, 치마를 입어라. 셋째, 바른 자세를 유지하라. 넷째, 화장은 청순하고 귀엽게. 5번째, 웃어라 예쁘게. 예뻐지려면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가? 첫 번째, 다이어트. 예뻐지려면 이 순서대로 클리어해야 한대요. 첫 번째, 다이어트. 두 번째, 피부관리. 세 번째, 머리 기르기. 네 번째, 쌍꺼풀, 보톡스, 필러, 아이라인 문신. 5번째, 치아 교정 이라고 합니다. 웬만해서는 애인에게 화내지 마라. 그럼 중요할 때 씨알이 안 먹힌다. 별것도 아닌 일에 자꾸만 화낸다면 내 성격에 문제가 있거나 내가 어린 경우다. 내 남자가 원하는 애정 표현. 첫 번째, 절대 비난하지 않는다. 화가 아무리 나도 화가 식을 때까지는 차라리 입을 다물어라. 그가 자신의 실수를 스스로 처리할 때까지 기다려라. 두 번째, 그를 찬미하라. 특히 부부일 경우.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여우처럼 그를 칭찬하고 치켜 세우고 동의해주면 된다. 내 남자를 예찬하고 찬미하고 감사해라. 아주 사소한 것일수록 칭찬하라. 이 집에서 당신은 꼭 필요한 존재이고 난 이제 그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식으로 찬미해야 한다. 그래야 남자는 내가 있을 곳은 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역시 내가 없으면 안 되지 하고 뿌듯해한다. 두 번째, 말없이 계속 퍼주면 남자는 모른다.
당신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여자가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으면 남자는 이 가게가 퍼펙트하다고 생각한다. 어느새 마지막 교시가 되었어요. 6교시. 지팔차 지가 끄고 있는 여자들에게. 아우, 백설마녀님 정말 참 직설적이세요. 그래서 이 책 읽을 때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직설적인 표현을 하려는 의도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상처받으시면서 읽을 필요는 없고, 멘탈이 좀 약하신 분들은 안 읽으셔도 되고, 난 멘탈이 좀 강하다, 뼈 좀 맞고 싶다, 이런 분들에겐 강추입니다. 네, 자, 마저 읽어볼게요. 오늘 하루 만에 다 읽게 될 것 같습니다. 백설마녀님 결혼식 사진이에요.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와, 대박. 남자친구들이 정말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 느낌상. 네. 남자 사람 친구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공대 나오셨다고 했거든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으면 헤어지래요. 분명 연애 중인데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은가? 연애는 슬프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찌질하게 미련의 여주인공 코스프레 그만하라. 발전 없는 도돌이표 같은 연애는 그만두고 얼른 다른 연애로 넘어가길 바란다. 백설마녀님의 조언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헤어지라는 것이다. 보통 연애는 갑과 을이 존재합니다. 갑과 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연애를 해본 적은 딱 한 번. 지금의 남편과 해본 퍼펙트한 연애였다. 오, 백설마녀님은 퍼펙트한 연애 해보셨대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신 거겠죠? 당신 같은 스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만큼 만만한 여자가 또 있을까 싶어서 붙잡는 것이다. 소중해서 붙잡는 것이 아니다. 소중하다면 애초에 갖지를 않았겠지. 이별하지 않는 이상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이별의 장점이네요. 안 되는 연애를 붙잡고 애정 결핍 때문에 자학하거나 상대방을 괴롭히지 마라. 하루빨리 뼈아픈 이별을 겪으며 각자 성숙해진 자아를 갖고 행복해 죽을 것 같은 새로운 연애를 찾아 떠나야 한다. 연애를 거듭해도 발전이 없다면 남자 보는 눈이 없거나 본인의 지나친 욕심 때문일 수 있다. 제외하지 이번 사람이 끝남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업그레이드된 애인을 만나라. 지나간 사람은 더 이상 진흙탕으로 만들지 말고 아름다운 추억일 때 그만두길. 좋은 남자는 너도 몰랐던 너의 장점을 찾아준다. 하지만 나쁜 남자는 너의 가치를 꺾는다. 좋은 사람은 너 빼고 다른 여자들은 그냥 다 똥이다. 하지만 나쁜 사람은 전 여친, 남의 여친에게 호환 점수를 준다. 그리고 좋은 사람은 맛없는 도시락에도 감동의 눈물을 흘릴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나쁜 남자는 고마워할 줄 모른다. 이런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자존감 도둑이래요. 헤어지세요. 헤어져. 이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무조건 200일이 되기 전에 헤어지기를 권고한다. 200일, 즉 6개월을 넘기면 그 상황이 좋든 힘들든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생활의 틀을 깨기가 힘들다. 장기 연애를 해본 남자의 장점. 첫 번째, 남자가 관계에 대한 인내심과 책임감이 있다. 두 번째, 여자가 긴 시간 동안 인내할 정도의 매력, 혹은 여자가 긴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을 만큼의 배려심이 있다. 세 번째, 장기 연애를 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다. 네 번째, 여자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기에 가르칠 것이 훨씬 줄어든다. 다섯 번째, 힘든 이별을 겪어본 이 남자는
한층 더 성숙해질 기회를 가졌던 남자다. 대학교 1학년 동안 연애하면서 얻은 교훈이래요. 첫 번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결국 나에게 외모 취향은 너무나 중요하다. 세 번째, 철 안 든 남자는 사귀어 보니까 아니다. 네 번째, 감성 코드가 맞아야 된다. 그래서 백설마녀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첫 번째, 머리가 아니라고 할 때 즉시 헤어져라. 200일이 넘기면 헤어지기 어렵다서 그런가 봐요. 두 번째, 역 같은 상황이 현실적으로 바뀔 계획이 없으면 헤어져야 한다. 세 번째,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연애의 시작은 가슴을 따르고 연애의 끝은 머리를 따르라. 그러면 쉽다. 나부터 발전하는 사람이 돼서 발전하는 남자를 만나자. 발전시켜줘야 되는 남자 만나지 마라. 걔네 엄마도 못한 걸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대단한 착각이다. 사람은 스스로 변해야 된다. 예쁘고 똑똑해지고 상냥해져라. 결국엔 끼리끼리 만나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다는 분명한 증거는 함께 있을 때 변해가는 내 모습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남들을 질투하고 있는 치졸한 자신의 모습이 싫다면 지금 하고 있는 연애는 좋은 연애가 아니라는 얘기다. 혼자 있어도 행복한 연애, 혼자 있는 내 모습도 좋은 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남자를 만나지 마라. 가격 후려치는 놈, 연락 안 되는 놈, 미래 계획에 예가 없는 놈.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자신을 사랑하라. 거울을 볼 때마다 예뻐지는 나를 찬양하라. 쌓여가는 책을 보며 뿌듯해하라. 여유 있는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나의 우아함에 만족하라. 뒷부분은 직접 읽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입에 읽기에는 이게 읽어드린다고 이해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잘해주고 싶은데 여건상 그럴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남자는 만나지 마라.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상황이 안 맞으면 헤어지고 상황이 맞는 남자를 만나라. 쓸데없이 너의 보석처럼 빛나는 20대를 어미새처럼 보내지 마라. 6교시는 좀 수위가 세서 직접 읽어보시 바라고 7교시 설렘을 유지하려면 마지막 부분도 읽어드리기가 힘든 내용이라서 패스할게요. 직접 읽어보세요. 책을 다 읽었어요. 너무 재밌게 읽었고 지금 뼈 때리는 조언이 많기 때문에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읽다가 책을 던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좀 변화를 시도하고 싶으신 분, 연애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뼈 때리는 조언이라도 꼭 뒷부분은 좀 수위가 높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했고요. 그래서 20대 한 후반부터는 꼭 읽어보면 좋을 만한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백설마녀님이 지금 크라우드 펀딩 하고 있는데 가격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워낙 팬이기 때문에 믿고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책 읽어보시고 아니면 유튜브 채널 보시고 나랑 핏이 맞는다. 저분의 조언을 듣고 싶다. 그러면 펀딩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세 번째 책으로 뵙겠습니다. 안녕.